새로운 이 트렌드, IT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는 T트렌드 이만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말이에요. 이 T트렌드에서 꼭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비트코인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가격이 뭐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. 자, 무엇입니까? 비트코인은 일단 정말 말 그대로 가상 통화입니다. 이게 그 2009년에 생겨났어요.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이게 인물인지 집단인지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정한 어떤 뭐 은행을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. 정부에 뭐 종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그냥 이메일을 주고받듯이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있는 타인과 함께 이 어떤 화폐 가치, 가상 화폐 가치를 주고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이 게임 할 때 주고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주고받는 화폐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게 개념인 거죠. 예를 들어 최근에는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이런 웹 서비스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중국의 구글이죠. 바이두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추가를 해서 더욱더 최근에 이 가격 그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?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마치 금과 같은 거예요. 골드. 네,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정해져 있잖아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상 화폐지만 무한정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매장량,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캘 수 있냐면 채굴을 하는 개념인데 아주 어려운 수학적 암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암호 해독이 가능한 개발자들이 이 수학적 암호를 풀어내면 뭐 25 비트코인 또는 50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.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암호를 풀면은 한마디로 돈이 생긴다 이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소,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그 달러라든지 원화를 지급을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거 뭐 금을 구매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. 네네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총 2,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될 수 있어요. 그것도 2,145년까지. 그래서 발행량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1,200만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었대요.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 발행이 된 상태인 거죠. 최근에 캐나다의 밴쿠버에는 커피숍에다가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ATM 기기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으면 바로 비트코인을 모바일 기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끔. 생각보다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? 네, 이게 놀라운 수준인 게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나온 게 어떤 부부가 세계 일주를 비트코인만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그 결과가 기사로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마시고 하는 걸 다 비트코인으로 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에 뭐 호텔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이 통용이 된다는 거죠.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죠. 독일에서는 아예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이 통용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11월 18일에 미국 상원에서 아예 공청회를 열었어요. 비트코인 문제가 굉장히 좀 커지다 보니까.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서한을 보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해석하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효율적으로 어떤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가격이 500달러 선에서 900달러까지 치솟는 이런 엄청난 그런 변동폭을 보여줬죠. 한국에도 환전소가 있더라고요. 네, 코빗이라고 불리는 환전소가 있어요. 네, 근데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는 그냥 해외 사이트에서 뭔가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평균 하루에 1억 원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. 국내에서? 네, 이미 국내에서.
자, 이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테리한데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문제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.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익명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죠. 특히나 뭐 어떤 마약이라든지 네. 불법적인 이런 상품 이런 거를 구입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고, 최근에는 아예 이 환전소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건까지 생겨나고 있어요. 어이?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한 150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이 해킹이 돼서 사라지고, 뭐 환전소도 뭐 갑자기 사라져버리고, 이런 사건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이제 갖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눈여겨볼 점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형태로,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해서 그냥 언리미티드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감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이 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국제화폐 시스템에 비트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자, 우리가 이 T트렌드 시간에서 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이거를 이용하시라, 뭐 하시면 안 됩니다,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. 하지만 디지털 개념이 들어간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는 한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의미에서 다뤘습니다. 오늘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은 이 조사를 해오셨네요. 예,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